다음은 이제 정성호 후보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가 왜 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출사표부터 말씀해 보시죠. 현재 그 국가 위기 상황이나 20대 국회가 굉장히 파행을 겪었는데 이 국회 상황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들이 볼 때 180석의 다수 여당을 줬는데 여당만이 힘으로 될 수는 없고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우리 당을 지지한 중도층을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통합형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 결국 대야 관계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국회 운영 동반자로서 인정하고 신뢰 관계가 있는, 제가 야당과 포용과 또는 통합의 어떻든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임이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유독 우리 정성호 의원이 통합형이고 유독 야당이 정성호 의원을 더 신뢰한다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뭐 제가 이미 국회에서 1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상임위 간사, 기획재정위원장을 거쳐왔는데 그 과정에서 늘 야당을 존중해왔고 야당과 대화 소통을 강조하는 걸 실제 보여줬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의정 활동을 한 야당 의원들 또 다선 의원들은 상당히 저와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또 문 대통령 직계 주류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야당이 더 신뢰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시나요? 뭐 그간 관계없이 저는 뭐 야당을 갖다 무슨 뭐 우리가 타도해야 되거나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도 국민의 일단을 대변하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죠.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존중은 해주고 그런 그 여야 관계를 만들고자 해도 그러나 또 여당이 하려고 하는 걸 야당이 계속 반대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원내대표가 되시면 어떤 여야 관계를 구상하고 계세요?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그 20대 선거가 최악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러니까요. 지난 총선에서 야당 심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야당도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또 그리고 여당이 야당에 대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좀 양보하고 타협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여야 관계를 복구할 수 있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는 입장 내신 적 있죠? 저는 뭐 반대한다기보다도 패스트트랙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게 칼집 안에 있을 때 어떤 위협의 효과가 있는 거지 빼내고 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 과정이 굉장히 여야 간의 어떤 정쟁을 만들어낼 것이고 패스트트랙이 의결된다고 하는데 330일 후에나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그럼 한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여야가 정쟁에 또 휩싸이게 되거든요. 지금 국가 상황은 올해가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1년이기 때문에 결국 빠르게 가려고 하면은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주장하셨잖아요. 네네. 뭐 이번에 김정은 사망설 등으로 논란이 된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일부에서는 그 입법을 통해 갖고 국민 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다수 견해는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는 뭐 분명히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비상설 특위로 되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상소화하고 윤리위원회에다가 윤리 규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일 안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일하는 국회 또는 품격 있는 국회를 위한 입법 보완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해당이 될 겁니다.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가 그런 그 강화된 윤리위의 대상이 된다고 보신다? 그렇습니다. 자, 알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 가운데 지금 3번과 5번은 빼고 나머지 1번부터 8번 사이에서 두 질문을 골라보시죠. 위성정당 합당 시기와 열린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 번호를 뽑으신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질문을 선택하시겠다고요? 네네. 아닙니다. 그럼 뭐, 6번 뽑겠습니다. 네네. 6번, 잠깐만요. 자, 6번은 다른 질문이에요. 그래요? 네. 먼저, 그럼 조금 아까 말씀하시겠다는 그 질문을 먼저 답을 해보시죠.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언제쯤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뭐, 더불어시민당의 그 창당 굉장히 부득이한 어떤 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칙대로 돌아와갖고,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빠른 시일 내에 특히 가능한 개원 이전에 합당해갖고 원칙적으로 국회를 진행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린민주당과의 관계는 저희가 총선 과정에서 공헌을 한 바도 있기 때문에 바로 뭐 합당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어쨌든 정책적인 연대라든가 유대는 좀 계속하다가 자연스럽게 문제를 좀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뽑으신 6번 질문은 오고돈 네. 부산시장 성추행으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했죠. 다음 네네. 보궐선거 때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당원 예. 96조 2항에는 공천 안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어떤 예. 의견이세요? 저는 일단 뭐 우리가 만든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고 그 다음을 위해 좋은 거지. 저희가 일시적인 어떤 정치적 편의를 위해 갖고 원칙을 어긴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공천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거에 동의하세요? 저는 뭐 여당 의원이 비주류라고 얘기하는 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네, 아무튼 네, 네. 언론에서는 그 네. 비주류라고 부르면서 청와대와의 소통이 잘 될까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지금 국회 문제는 20대에서 청와대 소통이 안 돼 갖고 여야관계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당정청의 원활한 관계는 뭐 상식이고 기본적으로 야당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오히려 계파가 없고 특정한 어떤 정파적 이해를 대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라든가 또는 당내 통합의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성호 의원이었고